안녕하세요. 최근 26년 전기차 보조금 최종안이 공개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보조금 총 예산은 약 1조 5,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기본 구조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차량 가격 5,3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100%, 8,500만 원 미만은 50% 지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7년부터는 5천만 원 미만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 100% 지급을 예고하며 저가 전기차 확대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3년 이상 운행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조건도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이 추가 100만 원 조건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차량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수입 전기차는 사실상 없었고 국내 브랜드 일부 모델만 해당되는 구조였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은 화물 및 승합 전기차 보조금 기준입니다.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 화물차에는 최대 4천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됐고 특정 적재량과 차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사실상 한두 개 모델만 해당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11인승 전기 승합차 항목은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대목입니다. 네,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차량 한 대당 무려 3천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국내 출시 예정 차량 중 이 조건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델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 길이와 좌석수, 차급 기준까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 가능한 다른 전기 승합차는 사실상 배제되는 모양새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 기준이 시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특정 차량 사양에 맞춰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배터리 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이 강화됐고 특정 배터리 타입은 사실상 불리한 구조로 분류되었습니다. 국산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그 기준이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특정 브랜드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전기차는 보조금 수혜가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반면 다른 일부 모델은 가격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차 가격이 내려간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이 제조사 중심으로 설계되다 보니 차량 가격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보다는 출고가 조정으로 흡수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예산을 제조사가 아닌 소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그 안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가격 인하와 기술 개선이 더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설득력을 갖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본래 목적은 특정 기업의 판매량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대중화와 친환경 전환을 현실적으로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보조금이 오히려 시장 왜곡 요소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전기차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묻게 됩니다. 왜 어떤 전기차는 수천만 원의 지원을 받고 왜 어떤 전기차는 사실상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자, 지금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단기적인 판매 촉진을 넘어서 과연 5년, 10년 뒤에 전기차 시장을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장 왜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선택인지는 한 번쯤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보조금 금액만 보시기보다 차량 가격, 주행 환경, 그리고 향후 정책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차량 구매 관련 상담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